자, IT 파워포인트요. 네, 2019년 11월 시험, 정기검정 시험, 요게 3교시. 지금 3교시 진행되어진 문제. 기능은 똑같고 내용만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파워포인트 시험 절차. 네, 감독자가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장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네. 수험번호를 로그인하세요. 네, 수험표에 입력된 수험번호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입력하고 확인, 예, 확인. 문제집에 타임,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본다. 네,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문제집 배포받고. 감독자가 다 배포하고 난 다음에 요 타임은 PC가 비활성화됩니다. 네, 마우스 움직이면 안 움직입니다. 감독자가 다 배포하고 난 다음에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가 돼요. 네.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세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 보니까 저희는 네, 파워포인트 시험 보니까 파워포인트 실행시키고. 자, 그 다음에 네, 답안 저장하고 전송하면 하라. 일괄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네, 저장 아이콘 클릭. 저장 아이콘 클릭. 시험장의 저장 위치만 안내드립니다.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반드시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 이거는 고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시면 답안 전송이 안 되니까 그거 네, 불합격되는 대표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저장. 답안 전송 프로그램 선택해가지고 답안 전송 버튼 눌렀을 때 존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네. 답안 전송 누르면 어디로 전송되느냐? 해당 클래스 교실에 있는 감독자 PC로 전송이 돼요. 네. 그냥 감독자가 편하게 답안 파일 수집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예전에는 디스켓 나눠주고 저장해가 제출받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디스켓이 안 사용 안 하니까. 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답안 작성 요령 자체가요. 네. 고정적으로 묻는 게 전체 슬라이드 이쪽 전체 구성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다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전체 구성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고정적으로 A4 용지로 설정해 반드시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문제집 안 보고 하셔도 돼요. 디자인 탭, 네, 디자인 탭.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룹인 페이지 설정 그룹에 페이지 설정을 클릭.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슬라이드 기본 크기 슬라이드 쇼 4:3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목록의 마지막에 있는 A4 용지를 선택.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머무려져요. A4 용지 선택, 확인 버튼 클릭 하면 좌우가 약간 넓어져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전체 고정 요구 조건은 고정적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만, 첫 번째는 하지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걸 보고, 세 가지요. 네, 슬라이드 마스터는 대상이 뭔데, 제목과 하단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참조해가지고, 목차 뒤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 2개 포개지는 도형으로 돼 있고요. 로고 이미지,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요 세 가지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로 넘어가기 위해서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세요. 보기 탭,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 모범 답안 지원해서 설명드립니다. 7번째 거 선택하세요. 7번째, 제목만 레이아웃. 선택한 다음에 이 제목만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글자 밑에 도형 2개 삽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려요. 먼저 삽입된 거 파악을 해보면 네, 종류 이런 모양입니다. 네, 십자형입니다. 십자형. 네, 파악이 됐으면 십자형 도형 삽입할게요. 삽입에 도형에 십자형 어디 있는데 기본 도형이 두 번째 줄에 끝에서 세 번째 십자형이라고 있어요. 예, 클릭. 슬라이드의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부터 너비 값은 슬라이드 전체 너비로 하고 높이는 제목 설명 문구 마스터 보기 스타일 네, 편집이 덮일 정도만 너무 높게는 잡지 말고 이렇게 네,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네, 크게 2가지만 수정합니다. 네, 도형체육 색깔 기본 색깔에서 반드시 수정하세요. 추천은 황록색을 추천드립니다. 황록색 강조삼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색깔 검정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 4분의 1포인트 모범 답안 지원해서 네, 설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팁입니다. 얘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꼭 하세요. 전체 슬라이드 6개 중에 신규로 도형 삽입 안 되는 슬라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슬라이드 3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 한두 개든 많게든
도형 삽입하는데 매번 윤곽선 두께 수정하는 거 시간 잡아먹으니까 요렇게 기본 도형 설정하면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네, 파악해보면, 네, 한쪽은 라운드, 한쪽은 뾰족, 순서도에 있는 도형입니다. 삽입의 도형의 순서도의 제일 끝에 있는 도형이에요. 네, 방향이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 네, 이름 올려보면, 화면 표시라는 도형입니다. 선택, 문제집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해당 위치 및 크기, 네,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한 이만큼 떨어져서 시작을 하고요. 한 이 정도 떨어져서 시작하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도 한 요 정도 여유 공간 두고 놓으세요. 놓았어요. 이 도형 더블 클릭, 정렬 그룹에서 회전의 좌우 대칭. 이렇게 하면 되겠고. 채우기 색깔이 약간 옅은 색깔이 채워진 걸로 확인되어지니까, 네.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엄령밖에 구분 안 돼요.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돼요. 네,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제목 밑에 깔려있는 제목 글자 상자, 네. 선택한 다음에 맨 위로 올릴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설명 문구가 보이면 맨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문제지 전체 구성해 보면 꼭 이 글꼴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네. 도둠의 40포인트에 빨강으로 해 이 조건에 맞춰 편집해 줍니다. 제목 글자 상자에서 탭을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가서 글꼴 그룹에서 네. 서체는 돛 음악할 때 음입니다. 네, 음이 아니고 음악할 때 음이 아니고 돛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40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빨강색. 네, 표준색이 두 번째 거 빨강. 표준색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배치를 위쪽 방향 키를 4번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해당 요 도형의 세로 높이 땅 가운데 배치되는데 꼭 그렇게 물어줘요. 출력 형태를 보면. 자, 해서 제목에 대한 부분 끝났고, 그 다음에, 네, 로고 이미지 삽입에 대한 요구 조건 충족시키도록 할 건데, 대상은 픽처 폴더에 있는 내 문서의 ITQ 픽처 폴더에 로고 2.jpg로 하고, 반드시 이미지의 배경 회색을 투명으로 설정하라. 이렇게 요구가 꼭 주어지고요. 네, 위치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가늠했고, 자,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삽입 탭에 이미지의 그림 클릭. 시험장에서는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찾아 들어가서, 네, 이용해야 됩니다.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찾아 들어갔다. 네. 여기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네, 로고 2, 1, 2, 3 주식회사 선택한 다음에 삽입 클릭 하면 슬라이드 중간에 삽입됐는데, 반드시 배경 회색 투명하게 설정에 요구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정 그룹의 색 선택하세요. 조정 그룹의 색. 밑에서 두 번째, 네, 투명한 색 설정 선택. 밑에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네, 배경 회색에 올리고 클릭하면 회색이 싹 사라집니다. 자, 크기 조정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 좌상향 방향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크기 줄이고,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로 꾹 끌어가지고 밑에 날짜 있는 영역 정도에 포개지게끔, 네, 문제 출력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네. 슬라이드 번호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이 번호 영역 상자 선택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번호의 크기 및 색깔, 네, 맞춰가지고 출력 형태에 맞게 설정할게요. 홈 탭에 기본 글자의 크기는 10인데 16으로 수정할게요. 16. 문제 조건을 넣고 시험 주간 기간에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모범 답안을 배포를 합니다. 거기 준해가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려면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 및 바닥글에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및 바닥글 클릭.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에 2개 체크박스 체크합니다. 네. 슬라이드 번호 표시해 체크하고, 제목에는 표시하지 마라 라는 요구권이 꼭 주어져요. 그래서 이 2개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 표시하지 않음, 그 다음에 모두 다 적용해, 모두 적용. 이렇게 클릭 하면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끝났고,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요,
리본 메뉴 중에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해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왔어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니까 저희가 설정했던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만이니까 전혀 변화사항이 없고, 여기 슬라이드 목록에서 엔터키를 이렇게 누르면 추가되어진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과 내용 레이아웃이니까 해당 이 레이아웃 종류를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레이아웃 메뉴에서 하위 메뉴 중에 6번째 있는 제목만을 클릭해서 바꿔주세요. 두 번째 새로 추가되어진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레이아웃에서 제목만. 그 다음에 전체 6개 만들어야 되니까 슬라이드 목록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4번. 하나, 둘, 셋, 넷 해서 전체 6개로 만들면 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전체 구성 60점 배점 완성했습니다. 네. 자, IT 파워포인트 저희 실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순서를 저는 추천을 54321 54321 6 슬라이드로 추천드립니다. 네.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 꼭 순서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안 해도 됩니다. 네. 5번째 슬라이드가 차트 슬라이드 100점 차지합니다. 자, 슬라이드 5 차트 슬라이드 문제 보면 차트 작성 기능 이용하여 슬라이드 작성하고,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글꼴, 외곽선, 세부 조건, 출력 형태. 출력 형태의 제목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역대, 태풍, 기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5를 선택하세요. 5번째 거 꾹. 네. 여기 슬라이드 번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제목,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제목, 역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한 칸 띄우고 태풍, 기상, 현황이라고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내용사항에 차트 삽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단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를 클릭하세요. 차트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 클릭하면 차트 삽입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서 기본 선택이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현 상태 유지하고 그냥 확인만 클릭하면 화면의 50%로 엑셀 창이 별도로 실행되어지고, 엑셀 창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 차트가 그려지는데, 해당 이 엑셀 창에 입력된 데이터를 문제 출력 형태의 데이터표 참조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네, 문제 출력 형태의 아랫단에 있는 데이터표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목이 1, 2, 3, 4인데 출력 형태는 2개만이니까 주의사항은 이 항목 3, 4를 지울 때 꼭 요 4, 5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4, 5를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삭제를 눌러서 지워라. 그래야지 항목 3, 4가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항목 1, 2만 남습니다. 내용 수정료, 항목 1에다가 최다 강수량 입력하고 엔터키, 최대 풍속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계열 1에다가 1위 순서적으로 1위, 2위, 3위, 4위 일식 증가하면요, 1위 입력한 상태에서 여기 자동체 핸들을 오른쪽으로 쭉 끌면 얘가 자동으로요, 일식 증가하면서 2위, 3위, 4위, 5위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이건 엑셀의 기능입니다. 엑셀의 기능. 자, 그 다음에 내용사항에 수정하겠습니다. 그대로 타이핑 치도록 할게요.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에 870.5 오른쪽 방향키, 547.4 오른쪽 방향키, 516 6.4 439.0 420.0 0이 입력 안 돼요. 0 입력 안 되는 건 저희가 표시 형식으로 조정하려고 할 거예요. 60.0 오른쪽 방향키, 58.3 56.7 52.4 마지막 51.8 이렇게 입력 완료했습니다. 자, 그런데 출력 형태에 보면 .0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저희는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소수 자리 표시 형식을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해당 이 엑셀에서 입력한 데이터 범위 영역을 수치 데이터 범위 영역 B2에서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요 위에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0 화살표 .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는 자릿수 늘림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거는 .00을, 네, .0은 자릿수 줄임이에요. 우선은요, 네, 해당, 정수값만 있는 거는 자릿수 하나 늘려줘야 되니까, 자릿수 늘림 한번 눌러가지고, 늘림을 누르면, 소수 두째 자리까지 전체로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소수 두째 자리까지 늘어났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자릿수 줄임을 눌러가지고요, 네,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보이게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보이던, 네, .0도 보입니다. 이렇게 조정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엑셀창을 닫기 전에 해당 출력 형태를 보면 가로 항목이 순위가 나와 있고요. 네, 나와 있는데 저희 파워포인트에서는 범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행렬 전환을 한번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엑셀 창을 닫아라. 네, 행렬 전환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 파워포인트에 얘가 가로 항목이 순위로 가고 범례가 이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엑셀 창을 닫아요. 닫으면 파워포인트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기본 차트 삽입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기본 차트 삽입이 됐으면 문제지 주의사항으로서는요. 네, 세부 조건부터 먼저 편집하면 안 되고 위 상단에 보면 조건에 이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이 이만큼만 충족됐거든요.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 영역의 글꼴을 도둠에 16포인트로 하라. 네. 차트 영역 선택한 다음에 차트를 꾹 선택한 다음에 위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도둠의 크기 16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네, 외곽선 설정하라는 요구도 꼭 지워져요. 얘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에서 해야 되는데 세부 조건에 보면은 이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이 반드시 요구돼요. 그래서 얘를 당겨가지고 같이 할게요. 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해도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차트 영역 서식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부터 먼저 해버릴게요. 그 정도로 반드시 요구되니까 차트 영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노랑, 표준색이 네 번째. 외곽선은 네, 외곽선 설정은 테두리 설정하고 같다. 네. 외곽선 설정은 테두리 설정하는 거하고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테두리 색을요 실선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됐고 네, 닫기. 자, 그 다음에 배치 및 크기 네, 지정하도록 하겠는데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요. 네. 해당 차트 영역의 시점은 여기야. 그 다음에 끝지점은 요 순번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위치 및 크기 차트 꾹 눌러가지고 끌어가지고요. 이렇게 네, 시작 지점 여기까지 배치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 단에 있는 조절점 가지고 오게끔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및 크기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으면 놓으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세부 조건에 대한 편집으로 넘어갈 건데 고정적입니다. 고정적으로 세부 조건을 보면 첫 번째가 차트 제목이고요. 마지막 사각형이 데이터 태브 표시예요. 네. 자, 제목 편집하려면 차트 제목 상자 삽입해야 되는데 이 두 개 조건을요 간단하게 차트 레이아웃 종류를 조정해가지고 네, 할게요. 어떻게 차트 선택 위쪽 단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를 5 다섯 번째 거 딱 네. 데이터 표가 표시되어지는 차트 레이아웃 종류는 다섯 번째 것만입니다. 네, 그래서 요 레이아웃 5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차트 제목 글자 상자, 축 제목 글자 상자 밑에 네, 데이터 테이블 표시가 되어졌거든요. 네. 축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가 지우고 이 차트 제목 네, 상자의 내용을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태풍, 통과, 시, 기상, 현황, 갈록구름이, 단위, 밀리미터 여기까지 다 입력하세요. 네. 여기까지를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차트 제목 국내 태풍 통과 시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기상 현황 갈르고 단위 콜론 밀리미리
쉼표, 미트, 슬러시, S, 가로 닫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보면은 요구사항이 차트 제목은 궁서에 24포인트 굵게 해 이렇게 요구되니까 글꼴요. 네. 차트 제목 글자 장자 테두리 클릭. 차트 제목 글자 장자 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글꼴로 가서 편집을 하면 요게 일괄적으로 네, 편집이 되어지니까 홈 탭의 글꼴에서 글꼴 자체는 궁서로 해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직접 입력하는 게 빨라요. 궁서 그 다음에 24포인트로 해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굵게 해 굵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서에 굵게 해 24포인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는 차트 제목 서식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트 제목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 바로가기 메뉴 선택해서 차트 제목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순차적으로 채우기는 고정적으로 꼭 단색, 흰색을 요구합니다. 색 종류, 테마색의 첫 번째 거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는 테두리색 실선. 앞서서 외곽선과 같아요. 테두리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는 그림자 탭 선택. 미리 설정 눌러서 바깥쪽 9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꾹. 네, 옵셋 오른쪽이 요구되었으니까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찾아보면 네 번째 겁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름값이 네, 옵셋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클릭. 최종 닫기 하면 제목에 대한 편집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네,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꼭 물어줘요.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 마우스를 올리면 그림 영역.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 그림 영역 서식 선택.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흰 색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최대 풍속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출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범례 여기 보면 최다 강수량, 최대 풍속, 네. 최대 풍속의 앞에 있는 범례 색지를 보면 갈색이에요. 갈색이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색 막대에다가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네. 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요. 네. 고정적으로 표시기능 꺾어 전형 무너지거든요. 꺾어 전형 선택하면 기본값이 표시기능 꺾어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꺾어 전형 선택하고 그냥 확인 버튼 클릭. 꺾어 전형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 자, 그 다음에 꼭 보조축 지정을 요구를 합니다. 네, 꺾어 전형에서요. 점을 선택하는 게 수월하니까 점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네,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의 종류를 보조축 하면 네, 이렇게 미리 보기로 오른쪽에 눈금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닫기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값 표시하는데 5위에 최대 풍속 계열만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5위에 최대 풍속은 꺾어 선정이죠. 요 점의 밑에 51.8 요것만 추가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해당 이 점을 한 번 더 선택하세요. 5위에 있는 요 꺾어 선정의 이제 점을 한 번 더 선택하면 얘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51.8이 오른쪽에 추가되어 있는데 위치 바꿔줍니다. 네, 51.8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데이터 레이블 서식의 레이블의 위치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 네 됐고 닫기 클릭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 됐고 자 그러면 세부 조건에 있는 위에 이 사각형 조건들은 다 끝냈어요. 데이터 테이블은 미리 저희가 데이터 차트 레이아웃 5로 바꾸면서 추가시켰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1영역의 도형 편집이 남아있는데 네, 문제 세부 조건은 없지만 세 가지를 꼭 네, 체킹하라. 세 가지 뭔데 세로 값축 그 다음에 수평 이 주는 껌성 꼭 삭제하는 거 꼭 요구되고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값축 이 세 가지 네, 순차적으로 맞춰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값축부터 볼게요. 편집사항 0.0 100 1000.0 네. 수정사항은요
표시 형식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표시 형식. 그냥 0. 그 다음 첨단의 구분기호 쉼표 추가되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마우스를 세로 껍질에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서요. 네, 축서식 선택. 축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탭으로 가서요. 네, 표시 형식 탭으로 가서 숫자를 선택하세요. 범주의 종류 중에 숫자.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는 0으로 하세요. 정수값만 표시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소수 자릿수는 0으로 하고 네, 됐어요. 첨단의 구분기호 체크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범주, 숫자, 소수 자릿수 0, 첨단의 구분기호 체크. 닫기 클릭. 이렇게 하면 네, 출력 형태 같이 0, 100, 1 쉼표 000 됐죠. 자, 그 다음에 세로값측 주눈금선 여기 수평 눈금선이요. 세로값측 주눈금선 선택한 다음에 네, 딜리트 키 누르세요. 삭제 키 누르면 이거 싹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조세로값측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네, 보조세로값측도 같은 방법으로 편집상 체킹해보면 네, 최소값이 46인데 문제에서는 네, 40 최대값 그 다음에 마찬가지 표시 형식 그리고 주간격 예 10 얘는 지금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능사항이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마우스 포인트를 보조셀 값측에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축서식 선택 한 다음에 네, 먼저 축 옵션에서 최소값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요. 네, 40으로 수정하세요. 40 이렇게 수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최대값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네, 최대값도 네, 최대값 고정으로 바꾸고 문제에서 70 그 다음에 주단위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 네, 2.0인데 10단위 이렇게 세 가지 40 최소값 최대값 70 주단위 10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표시 형식요. 여기 보면 표시 형식 소수 자릿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요. 표시 형식에 범주를 숫자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하세요. 소수 자릿수를 0 이렇게 해서 40, 50, 60, 70 됐죠? 네, 최종적으로 닫기 버튼 누르면 세부 조건에는 없지만 네, 꼭 요거 체킹해서 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네,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이거는 불변이에요. 세부 조건이 파랑 투명도 50에 외곽선 없음에 도둠이 18%꼭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져요. 자, 1영역에 가보겠습니다. 네, 오각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네, 출력 참조해가지고 오각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도형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의 중간단 오각형 위에 있는 제목요. 네, 차트 제목을 기준으로 하세요. 단자 정도에서 위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네, 너비값 그 다음에 밑에는 60보다 약간 위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세요. 네, 1일 순간 수치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되어지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도형 및 글꼴 편집하겠습니다. 도형 편집부터 할게요. 도형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개체 서식 또는 도형 서식 선택하고요. 네, 그러면 도형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집니다. 도형 서식 대화상자에서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바꾸세요. 파랑으로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꼭 이렇게 물어져요. 네, 채우기 표준색의 파랑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투명도 0% 되어 있는데 수정하세요. 네, 50%로. 그러니까 여기 5 추가 앞에다가 해줘가지고 50%. 그 다음에 외곽선 없으면요. 네, 선색을 선 없음을 하시면 돼요. 선색을 선 없음을 하면 됩니다.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외곽선 없음. 선색, 선 없음. 그러면 외곽선 없음. 자, 도형 서식에는 여기까지 하면 끝이고 닫기. 그 다음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은 예, 해당이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네, 글꼴의 종류는 도둠이에요. 도둠. 크기는 18입니다. 18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글자 색깔 검정, 수평 수직 가운데 마무리 합니다. 홈 탭의 글꼴에서요, 네, 글자 색깔 검정, 수평 가운데, 수직은 기본까지 가운데예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 색깔 검정에 수평 정렬 가운데까지만 해서 이렇게
다섯 번째 슬라이드, 차트 슬라이드 100점 차지합니다. 네, 완성했어요. 자, 슬라이드 4로 갑니다. 네,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 자, 19년 11월 정기검정 시험, 네,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 네, 실전 풀이하면서 소요시간 대비 배점 감안했을 때,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끝나고, 네 번째 표 슬라이드 추천드립니다. 네. 자,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서요.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지역별 태풍의 명칭 입력할게요. 제목 입력 상자 클릭. 지역별 태풍, 네, 지역별 태풍의 명칭 이렇게 입력했고,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고정적으로 도형표 작성 기능 이용하고, 네, 글꼴은 제목 위에 글꼴은 이 글꼴 맞춰. 세부 조건 상단 도형, 좌측 도형, 표 스타일 주어져 있고, 세부 출력 형태에서요, 네, 표부터 먼저 살려합니다. 요 부분이 표다. 네, 줄수가 하나, 둘, 셋, 넷, 칸수가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줄짜리 두 칸의 표 사용합니다. 삽입 탭 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네 줄에 두 칸 클릭하면 표가 뚝딱 삽입됐고, 삽입된 표의 세부 조건에 보면은 스타일 요구사항이 있어요.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1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네, 위에 표 스타일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테마 스타일은 여기고요. 네, 강조 1에서부터 6, 이 범위 내에만 나와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강조 1 첫 번째 겁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름값이 이렇게 테마 스타일 1, 강조 1 확인되고 클릭. 자, 색깔 알록달록인데 저희 문제지에는 단일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습니다. 네, 그냥 채우기가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색. 알록달록 해제합니다. 네, 표 스타일 옵션에 머리끌행과 줄무늬행 체크박스 해제하세요. 그러면 단일색으로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해당 표의 위치 및 크기, 네, 표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이 제목은 편집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만큼, 위에서 이만큼 간격, 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부터 이만큼, 네, 시작점, 그 다음에 끝 지점은, 네, 슬라이드 번호 참조해가지고 가늠한 다음에 표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 꾹 눌러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시작점의 위치값, 네, 위에서부터 이격간격, 네, 왼쪽에서부터 이격간격, 네, 가늠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서리 단 조절점 드래그 해가지고 4보다 한 요정도, 네,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표의 이 간격선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은 제목은 고정 끝났으니까 별자 앞 정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마우스로 예, 간격선을 별자 앞에 정도 이렇게 하고, 내용 우선 입력할게요.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클론, 네, 가로단, 세로단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용만 입력하면 돼요. 허리케인, 네, 윌리, 그 다음에, 네, 사이클론에 대한 내용인데, 아라비아 해 쉼표 벵골만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까지 입력했고, 그 다음에 태풍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동부로 불어오는, 네, 열대 저기압,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카리브해 쉼표 멕시코만 쉼표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 마지막 오스트레일리아 북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남쪽으로 진행하는 큰 열대 저기압까지 내용을 우선은 입력을 했습니다. 네, 입력하고 그 다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입력한 표 내용에 대한 편집은 크게 두 가지. 네,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 보면은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네, 도둠의 18포인트로 해 이 글꼴 먼저 맞춰가지고 해당 홈 탭의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는 음막 할 때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8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표셀 내에서의 내용물에 대한 정렬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단락그룹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그리고 요 짝대기 4개의 화살표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네, 텍스트 맞춤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표의 내용물이 수평단 중간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네, 해당 2줄짜리의 글자에 보면 줄간 간격이 보면 좀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네, 꼭 이렇게 나옵니다. 걸레에. 어떻게 하냐면 줄간격은 단락그룹의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짜리. 요게 줄간격입니다. 줄간격 1.0 되어 있는데 얘를 1.5로 수정하면 됩니다. 눌러가지고 1.5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표에 대한 편집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단 도형 2개 도형 꼭 포개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2개 도형 조합으로 작성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리니까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사각형이 위에 먼저 밑에 삽입되어 있네. 삽입의 도형에 사각형 섹션에서요. 네, 왼쪽 끝에서 네 번째 거.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거. 네, 그 다음에 요 세트를 복사해서 저희가 오른쪽에 붙여넣기 할 거니까 편집사항을 최소화 시켜가지고요. 네, 이렇게 삽입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사다리꼴로 파악되어집니다. 9분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거.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네, 중간단이 있어요. 사다리꼴. 선택한 다음에 네,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하세요. 그리고 내용 입력하세요. 9분이라고 입력하고 입력한 글자에 대한 글꼴 설정. 네, 홈 탭의 글꼴에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그 다음에 9분이 입력되어진 도형은 채우기 색깔을 약간 밝은 걸로. 네. 도형 채우기 색깔을 약간 밝은 걸로. 이렇게 한 세트 완성을 했으면 얘를 포괄적으로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컨트롤 시프트 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저희 자주 이용하는 네, 대표적인 키 조합입니다.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엄지검지로 누른 채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얘가 복사 붙여넣기 네,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 블록 지정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이렇게 왼쪽에 먼저 맞추고요. 마우스 떼고요. 네,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도 컨트롤 시프트 떼고요. 네, 그 다음에 너비값 전체 너비 여기까지 맞춰야 되니까 조절점을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위에 거가 조금 좁네. 그러면 다시 클릭 다른 데다가 그 다음에 얘 위에 포개진 도형 선택한 다음에 다시 조절점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 출력 형태가 같게 하고 되고 내용만 네, 요거 구분을 내용으로 이렇게 네, 수정하시면 위에 상단 도형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좌측 도형도 고정적인 요구 조건이에요. 네, 그라데이션 요구가 선형 아래쪽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무너집니다.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삽입되어 있어요. 삽입에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중간단 있는 모서리가 접힌 도형. 접힌 부위가 왼쪽, 네, 오른쪽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좌우 대칭하면 돼요. 네, 먼저 삽입해주고 이렇게 됐고 해당 도형 정렬의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입력해 줄게요. 인도, 양, 및, 엔터키 동, 아, 시, 아 이렇게 했고 네. 해당 글꼴부터 수정할까요? 네. 도형 테두리 선택, 홈 탭에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글자 색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효가 선형 아래쪽 꼭 이렇게 무너집니다. 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서식의 채우기 종류 그라데이션 채우기 기본값이 선형 아래쪽이니까 위에 건 수정할 필요 없고 그라데이션의 중지점의 포인트 4개의 네, 색깔만 설정해주면 돼요. 3개에 대한 색깔 첫 번째 포인트 색 약간 어두운 걸로 네, 본인이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지는 흑백이니까.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지금 현재 한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흰색의 정도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경우가 두 가지로 달라져요. 네. 밝으면 얘는 없애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얘 눌러가지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 선택해가지고 제가 앞에 선택했던 이 색깔 톤보다 약간 밝은 걸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 중지점 포인트는 고정적으로 색깔을 흰색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색깔만 지정했어요. 닫기. 됐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네,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들어가면 복사고요. 네, 시프트 키까지 같이 누르면 해당 도형을 수직단, 수평단으로만, 네, 이동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드래그. 이렇게 해서 배치했고, 그 다음에 내용만, 네,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북, 아메리카 및 엔터.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입력했고, 해당, 네, 문제지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해당 표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표 테두리가. 표를 먼저 삽입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밑에 내려가 있는데, 얘를 수동으로요. 표의 테두리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까지 해서요.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해당 표 슬라이드 배점, 네, 80점 차지합니다. 자, 11월 실전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세 번째 거.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배점 차지합니다. 문제 유형이 고정이기 때문에, 네. 자, 문제 요구 조건, 텍스트, 작성, 글머리 끼우, 각각,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세부 조건,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3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제목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태풍의 발생 및 피해. 그대로 입력할게요. 네. 태풍의 발생 및 피해.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영타 문장과 한타 문장. 영타보다 한타가 일반적으로 빠르니까 해당 한타 내용을 위에 영타 자리에 글자 상자 삽입해가지고 입력해 줄게요. 네.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삽입에 텍스트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마우스 포인트 클릭 너비값 쭉 좀 넓혀준 다음에 네,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한타로 내용을 먼저 입력할게요. 한글 내용을 먼저 입력할게요. 태풍 엔터키. 그 다음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 체크박스 체크 기호 가지고 두 개 문장의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엔터키 눌러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네. 태풍은 열대저기압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27도 이상인 해역에서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그냥 줄바꿈 자동으로 되게끔 할 거예요. 네, 해역에서 발생. 해당 너비가 너무 넓어가지고 얘가 줄바꿈이 자동으로 안 됐는데 네, 대충 이상인 정도로 이렇게 네, 조절하면 밑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차피 이 글꼴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 여기서 엔터키 한번 눌러야 된다. 그것만 네, 파악하시면 돼요. 앞에 체크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걸머리 교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엔터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네. 태풍이 접근하면 폭풍과 호우로 수목이 꺾이거나 쉼표, 산사태 및 하천이 범람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까지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네, 오타인 것 같아요. 네. 상기육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제 글머리 기호와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별 네, 글꼴 설정해 주도록 할 거예요. 네. 자, 태풍을 블록 지정합니다. 태풍 블록 지정한 다음에 위쪽 단의 문제 조건에 보면은 글머리 기호 종류는 별표 글머리 기호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단락에서요. 홈탭의 단락에서요. 글머리 기호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종류 중에서 네, 6번째 거 네, 별표 글머리 기호 선택했고 그 다음에 문제 요구하는 글꼴로 수정합니다. 네, 글꼴의 서체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는 24 요구 조건이 꼭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굵게 적용해 굵게 마지막으로 줄간격 1.5야 네, 단락의 위아래 화살표 4개 되어 있는 아이콘
줄간격 1.5. 꼭 이렇게 모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용요. 밑에 있는 내용을 블록 정한 다음에, 네, 4줄 블록 정했고, 그 다음에, 꼭 왼쪽에서 뒤로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뒤로쓰기. 간단하게 탭키를 이용해가지고 설정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4줄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탭키 눌러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뒤로쓰기 하고,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설정해 주겠습니다. 홈 탭에 단락에 글머리 기호의 종류, 마지막에 있는 체크. 네. 대조표 글머리 기호 적용했고.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글머리 기호에 대한 글꼴의 종류 고정입니다. 네. 굴림 20, 줄간격 1.5 설정합니다.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색채는 굴림, 크기는 20, 그리고 줄간격 1.5는 단락의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네. 1.5.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지에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해당 줄바꿈이 이상인 해역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너비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27도 이상인까지 네, 가게끔 하는데 밑에 라인, 위에 건 됐는데 밑에 라인은 태풍이 접근하면 그 다음에 꺾이거나 하고 여기가 빈 공간이 있어요. 네, 얘 강제적으로 밑으로 내리는데 그냥 엔트키를 눌러버리게 되면 앞에 체크가 추가되어 버립니다. 체크가 추가되니까 그냥 엔트키 누르면 안 되고 네, 추가적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엔트키를 눌러야지 글머리 기호가 추가되지 않고 줄바꿈을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스를 여기 산자 앞에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엔터 키를 눌러야지 네, 이렇게 앞에 체크가 붙지 않고 줄바꿈을 할 수 있어요. 문제 출력 형태처럼.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출력 형태는 밑에 쪽에 있으니까 네, 얘를 밑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고 위에 영타 기준으로의 이 별표 글머리 기호의 위치만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네,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요, 네,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에서는 네, 컨트롤 시프트 조합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잘 씁니다. 네, 엄지 검지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글자 상자를 밑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주의사항은 테두리에 마우스 컷을 위치시켜야 돼요. 글자 상자의 테두리 클릭 밑으로 내려가지고 끌어서 놓아요. 네. 됐죠? 그 다음에 방향키 해가지고 화살표 방향키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한글을 영타로 트로피클 사이클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태풍 한글을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블록칭한 다음에 영타로 수정합니다. 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in 매트 오라지 이렇게 했고 쉼표 네 트로피컬 사이클론 오타 있는 거 아닌가 밑줄 빨강은요. 네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요. 네 갈로 타이푼 오와 허리케인 네, 내용 그대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쉼표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네, 너브 조절 해가지고 맞춰줄게요. 네, depending on strength and location 갈로 잡고 is a type of row pressor system which general reforms in the tropic 여기까지 했고 너비값을 조절해서요 문제 출력 형태처럼 줄바꿈 되게끔 조절점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허리케인 프레저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더 넓이를 이만큼 조절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조건 출력 형태하고 맞게끔 이렇게 됐죠? 네. 영타 여기까지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여기가 이제 동영상을 삽입하면 돼요. 네.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에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클릭. 문제에서요, 네.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wmv 고정 요구됩니다. 삽입 누르면 화면 가득하게 크게 동영상 삽입되어지니까 네, 조절점 추천은 왼쪽 상단 모서리단의 조절점을 네, 우하향 방향으로 조절해가지고요. 네,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배치해주면 되고 동영상에 대한 세부 조건은 고정입니다. 고정. 불변입니다. 네, 꼭 요구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해. 요거밖에 요구가 안 돼요. 동영상에 대한 부분은. 네. 그래서 동영상 삽입되어진 동영상 선택되었을 때 위에 숨김 탭에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 재생 탭에 시작의 종류는 클릭할 대로 되어 있는데 펼침 버튼 자동 실행. 그 바로 옆에 있는 반복 재생 체크박스 체크하면 끝. 네. 두 개.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대금 해까지 완성했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60점 차지합니다. 자, 다음으로 슬라이드 2로 가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요. 100점, 100점, 60점. 네, 차지합니다. 쉬워요.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문제지 안 보고 제목 입력란 목차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꼭 이렇게 물어주니까. 네, 문제지 볼게요. 문제지 보면 이렇게 목차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출력 형태 같이 도형 이용해서 목차 작성하고 제목 위에 글꼴은 도둠에 24포인트로 해 이렇게 돼 있고 세부 조건 네, 두 가지 있고 출력 형태 살펴보면서 두 개 도형이 포개지는 네, 도형 목차가 4개에 나와 있는데 모양 똑같고 내용만 수정 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복사 버튼 이렇게 하고 내용 수정할게요. 밑에 깔린 도형 먼저 삽입해야 되니까 오각형이네. 네. 오각형부터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서 네. 삽입에 도형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중간 단 정도 있어요. 네. 오각형 위치는요. 네. 제목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위에서 이격 간격 이 정도의 네, 너비 값은 요 뾰족한 부분 정도 문제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하면 돼요. 네, 이 정도 해서 놓았어요. 글자 입력을 해볼게요. 네, 문제 출력 형태에 태풍의 발생 및 피해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태풍의 발생 및 피해 이렇게 입력했고 왼쪽 상단에 도형 포개져 있는데 포개진 도형의 종류 확인해 보니까 네, 눈물방울로 확인되어집니다. 네, 꼭 문제 이용해서요. 네, 도형은 기본 도형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꼭 요구를 해요. 포개지는 도형은.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있어요. 눈물방울. 이렇게 살짝 삽입한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점, 위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 점 가지고 이렇게 꼭 회전하는 걸 요구를 하고요. 네, 배치. 이렇게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1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글자 목록은, 네, 글쓰모 목록은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삽입을 해야 된다. 삽입 탭, 텍스트, 텍상자, 가로 텍상자, 클릭 1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위에 이렇게 포개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얘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글꼴 설정해 주겠습니다. 제목 위에 글꼴은 도둠의 24포인트 여기에 맞춰가지고 도둠의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해당 예 글자가 포개진 글자가 글꼴 수정되면서 약간 이동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요 약간 이동 이렇게 해줄게요. 네. 그리고 요 글자 색깔 검정 네 요구되어졌죠. 네, 글자 색깔 검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정사항을 최소화해서 복사 붙이게 해야 되니까 해당 태풍의 발생 및 피해에 채워져 있는 도형의 색깔은 약간 옅은 색이에요. 그래서 도형체의 색깔 약간 옅은 색깔. 네.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은 안 된다. 어둡다 밝다밖에 구분 안 된다. 한 세트 완성했으면 포괄적으로 블록 정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 누른 채 왼손으로 엄지검지.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네, 범위 잡아가지고 얘를 밑으로 네, 쭉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이격 간격 눈대 등으로 확인 놓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마우스 포인트 꾹 눌러가지고 또 이격 간격 네, 또 이격 간격 드래그 복사 붙여넣기 수정만 하겠습니다. 내용 2 3 4 네. 지역별 태풍의 명칭과 역대 태풍 기상의 현황과 기상청 태풍 정보 내용 수정할게요. 지역별 태풍의 명칭 그리고
역대 태풍 기상 현황, 마지막 기상청 태풍 정보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 꼭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세부 조건은 1영역에 대해서 하이퍼링크 설정이 슬라이드 6대 있습니다. 1영역은 마지막 네 번째 목차 제목인 기상청 태풍 정보에 슬라이드 6으로 이동되어 있고 하이퍼링크 설정에 설정하겠습니다. 기상청 태풍 정보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선택, 하이퍼링크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꼭 연결 대상을 두 번째 걸 요구를 해요. 현재 문서. 네 가지가 있는데 현재 문서의 목록 중에서 여섯 번째 거 슬라이드 6 확인 클릭 됐고, 네. 세부 조건 두 번째는 그림 삽입하고 난 다음에 자르게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꼭, 네. 그림 삽입의 대상은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사.jpg. 삽입, 이미지 그룹의 그림사, 삽입 클릭, 삽입된 그림에서, 네. 첫 번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르게끔 요구를 합니다. 문제 조건에서. 네. 그래서, 리본 메뉴에 자르기 명령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아래 한글과 마찬가지로 상하좌우 모서리단에 조절점 활성화되어지면 얘는 러프하게 잡으면 돼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단만 이렇게. 네. 세밀하게 안 해도 돼요. 얘만 남기면 돼요. 클릭. 잘라졌고,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면 완성됐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60점 차지합니다. 자, 11월 정기검정 시형인데요. 네,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원래 처음 슬라이드이지만 절 뒤로 밀었어요. 네, 뒤쪽으로 가면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부 네, 꼼꼼하게 안 하고 러프하게 포기할 거 포기하고 넘어가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볼게요. 네, 표지 디자인, 도형, 워드아트, 그림 이용의 작성이 세부 조건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블록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키 눌러가지고 제목, 부제목, 입력 상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서 네, 도형 삽입부터 먼저 하겠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도형이 두 개예요. 네. 어떤 도형을 기준으로 편집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안에 삽입되어진 그림의 기본 모양 가지고 네, 판단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왠지는 보여드릴게요. 자, 전편집을 이용해서요 해당 이 도형처럼 되게끔 하는데 전편집으로 그 최소로 편집할 수 있는 기본 도형을 먼저 삽입할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 모양만 만들기만 하면 돼요. 우선은 삽입의 도형이 저는 그냥 대충 볼 때 기본 도형에서 이 달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호를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마킨 원호라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있는 얘로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편집 요구하지만 마지막으로 밀고요. 뒤로 넘기고 그림 채우기와 도형 효과부터 먼저 설정할게요. 이 상태에서요. 네, 그림 채우기 대상은 그림 2.jpg입니다. 도형 안에 그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삽입에 그림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도형 스타일 그룹에 있는 도형 채우기의 그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의 그림, 기본 그림 확인해 보세요. 기본 그림 확인해 보면, 네, 기본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그림 2 피아노 건반이 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요건 좌우대칭 돼 있거든요. 요거 삽입하면 요런 모양이 들어갔어요. 요런 모양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조절점이 있어요. 요 조절점 가지고 해당 이렇게 동그라미 하는 거는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 호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해당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요 도형이 제일 건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우선 대충 한 요 정도로 하고 약간 회전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집니다. 건반의 이 각도를 보니까 약간 회전되어 있어요.
요 회전점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네, 한 요 정도 됐고. 자, 그 다음에 도형 효과부터 마무리 적용하고 그 다음 전편집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요. 네.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이렇게 선택했어요. 선택하니까 또 요 모양으로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해서 하고 전편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편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도형삽입에 도형편집에 전편집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꼭지점, 네, 꼭지점 테두리가 빨강, 그 다음에 꼭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뾰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포인트점을 한번 지워볼까요? 요거를 마우스 오렌지 버튼 점 삭제할 수 있거든요. 삭제하면 이 모양이 됩니다. 네, 점 삭제하니까 여기가 지워지면서 요 꼭지점을 요렇게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 했고요. 네, 해당 이 조절점 가지고 요렇게 당기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위치도 약간 조절할 수 있고 해당 요 라운드 곡률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같은 방법으로요. 네. 요 포인트 점도 점을 지울게요. 요거도. 아니면 요거는 요 보고하고 요렇게 돼 있네요. 아니면 요걸 이동할게요. 지우지 말고 요거를 요 안쪽으로 이렇게 끌고 그 다음에 얘를 많이 줄일게요. 이만큼. 네. 그 다음에 해당 이 곡률 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자,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냥 멈춰야 돼요. 아니면 계속 붙들고 있게 됩니다. 네,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예. 이렇게 대충 전편집 해가지고 이 모양 만들었어 정도까지만 인식시켜도 점수는 줍니다. 네. 그래서 너무 똑같게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냥 멈출게요. 네, 클릭. 그래도 조금 틀리네. 예. 요거를 요까지 좀 당길까요? 여기 그림이, 네, 그림이 있다 보니까. 자, 요 정도만 만족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편집했어요. 정도만 인식시키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왼쪽에서는 그냥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요. 그럼 복사 붙이게 됐죠. 네. 그 다음에 크기 이만큼 좀 키우고요. 이만큼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네. 정렬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면 네, 100% 일치 안 해도 전편집 정도의 세부 배점은 3점밖에 안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족하세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드아트 삽입 오히려 예배점이 24점으로 커요. 전체 배점 40점밖에 안 돼요. 전체 배점 40점밖에 안 돼요. 네. 워드아트 삽입하기 위해서요. 네, 글상자 먼저 삽입하겠습니다. 삽입에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마우스 포인트 클릭 넓히고 네. 그 다음에 출력 형태 occurrence of type 네. 그대로 입력할게요. 영타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O 첫 글자 대문자 그 다음에 C 네. 소문자 CC U R R E N C E of type T 네. 뒤에 거 대문자 네. 나머지 소문자 PHOON 이렇게 했고 워드아트에 대한 요구 조건 세 가지 있는데 변환, 글꼴, 반사 현 상태에서 먼저 글꼴 적용할게요.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서체는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굵게 됐습니다. 요 조건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변환 네, 변환은 위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 워드아트 스타일 워드아트 스타일의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효과 변환 휘기 49, 36 36개 중에 아래쪽 수축되어 있는 거 네, 찾아보면요 위쪽으로 오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래쪽 수축 종류요. 네. 그냥 수축이고 끝에 게 요게 아래쪽 수축이네요.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20번째 거. 네. 여섯 번째. 네. 6, 4, 24, 24번째 거. 이름값 올려보면 떠요. 네. 아래쪽 수축 클릭.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요. 너비, 네, 이렇게 조절하면 글자도 같이 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문제집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반사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네, 반사도 텍스트 요가,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요가의 반사의 종류. 2분의 1 반사 5%는 두 번째 열이 2분의 1 반사. 8포인트는 마지막 거. 네.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옵셋. 클릭. 이렇게 하면 워드아트 삽입 요구 조건 충족됐고, 마지막 그림 삽입인데, 그림 삽입은 팁으로, 네. 1, 2, 3 주식회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7번째 거에 삽입했던 그림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뚝딱 붙여넣기 하고 배치 및 크기 조정하면 끝. 좀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겠다. 네. 요 정도. 네, 만족했고요. 네. 저장하면 되겠고 40점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슬라이드 6 도형 슬라이드요. 네, 100점 대점 차지합니다. 100점. 근데 소요시간 제일 많이 걸릴 겁니다. 네. 자, 문제를 보면 도형과 스마트 아트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글꼴은 굴림이 18포인트. 애니메이션은 1그룹 다음에 2그룹 순서 따집니다. 네. 세부 조건 1동그라미는 1그룹에 대한 요구 조건이고요. 네, 1그룹이 왼쪽이에요. 네, 여기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동그라미 2그룹입니다. 네. 먼저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기상청 태풍 정보. 6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기상청 태풍 정보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서 왼쪽 첫 번째 그룹부터 먼저 완성할게요. 밑에 깔린 도형요. 좌우 보니까 같은 도형인 것 같아요. 네.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삽입되어 있는데 먼저 삽입된 도형부터 네, 삽입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사각형 섹션에서요.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둥근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 선택한 다음에 시점, 눈대중, 가는 태자, 제목 중간 단 정도, 너비 밑에는 네, 이격 간격 네, 로고 이미지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으세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얘 그냥 네,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버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좌우 대칭 밑에 오른쪽 거는 좌우 대칭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왼쪽 거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숫자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태풍 정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이요. 네. 삽입의 도형에 어디에 있느냐? 블록 화살표에 끝에서 세 번째 있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도형으로 파악되어집니다. 네.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도형 삽입한 다음에 요 모양인데, 네. 해당 조절점 가지고요. 바꿔줄 거예요. 조절해 줄 겁니다. 조절점이 4개가 있어요. 4개의 조절점에서요. 네. 안쪽에 있는, 요 너비는 이거고요. 이 화살표에 그거고, 중간에 있는 거는, 네. 안쪽에 있는 요거는 안에 있는 이 높이값이거든요. 높이값을 이렇게 최대치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너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가지고만 조절해가지고 맞출 수 있어요. 그림을. 태풍 정보. 자, 도형 안에 글자 처음 삽입한 거 문제지 우아는 글꼴로 수정하겠습니다. 굴림의 18포인트. 홈 탭에 글꼴 서체 굴림이고요. 18이고 글자 색깔
검정. 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체킹 한번 해보면 해당 너비가 좁아도 줄바꿈 되는 케이스가 이 케이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도형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재설정해 버리겠습니다. 기본 도형을 설정. 그러면 네, 도형 안에 글자 넣을 때 매번 글꼴 수정 안 해줘도 됩니다.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 통보문부터 할게요. 네, 삽입의 도형이 오각형입니다. 불러과절표의 두 번째 줄 중간 오각형. 네, 폭을 많이 높이를 많이 높여놨고요. 폭을 줄여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삽입하면 네, 모양 이렇게 나오죠. 통보문인데 글자의 방향이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쓰는 걸로 네, 확인되어져요. 그러면 해당 이 글자에 엔터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당 줄바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해당 글자의 방향은 홈 탭에 여기 보면 단락그룹에 홈 탭에 단락그룹에 아래쪽 화살표 짜다닥 돼 있고 가돼 있는 거 있어요. 네, 이렇게 가돼 있는 거. 요거 있어요. 요거가 글자의 방향이에요. 얘를 세로로 하면 밑으로 내려가져요. 단락그룹에 오른쪽 상단에 아래쪽 화살표 4개 있고 가돼 있는 명령 아이콘. 세로 이렇게 하면 바뀌고요. 네. 자, 만나게 되는 중심 위치, 중심 기압은 스마트 하트입니다. 네, 스마트 하트. 2개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와 이거하고. 자, 스마트 하트 삽입은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하트. 목록에서 웬만하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목록에서, 자, 하나는 변형이 요되고요. 입력 개수가요. 하나는 요구가 안 돼요. 네. 뭐, 쉽게 찾아졌네요. 네. 세로 상자 목록형. 얘입니다. 목록형의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열. 네. 사각형이 하나 부족한데 얘는 편집해서 4개를 만들 거예요. 네. 세로 상자 목록형 선택, 확인, 클릭. 글자 입력 개수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꼭 이 텍스트 입력 창을 실행시킨 다음에 요 조그마한 명령 아이콘 클릭해가지고 텍스트 입력창 여기다 입력합니다. 중심, 위치, 가로 열고 위도, 경도, 가로 닫고 밑으로 화살표, 중심, 기압, 최대, 풍속, 엔터키.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네. 강풍, 반경 이렇게. 텍스트 입력창을 닫고요. 그 다음에 글꼴부터요. 스마트 하트도 글꼴 여기 요구 조건에 맞춰줘야 돼요. 굴림이 18포인트. 스마트 하트 개체 테두리 선택하고 홈 탭에 굴림에 입력하고 엔터키 18 엔터키. 그 다음 스마트 하트 디자인 요구 조건 보세요. 네. 3차원 만화 적용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해당 스마트 하트 개체 테두리 더블 클릭 스마트 하트 스타일 펼침 버튼 3차원의 만화는 세 번째 겁니다. 만화 세 번째 거. 3차원의 세 번째 거. 클릭. 자, 색깔이 알록달록이 아니면 단일색이죠. 분간이 안 돼요. 네, 문제지는 흑백이니까. 그래서 이대로 만족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있다는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많이 줄이세요. 얘를 이렇게. 그래서 해당 이 내용이 위치에 들어가게끔. 네. 해서 배치하세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진행 방향, 이동 속도,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의 중간에 있는 거, 네, 대각선 방향,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동 속도 모양이 기본 모양이에요. 네. 컨트롤 시프트 왼쪽으로 드래그. 복사 붙여넣기. 얘 다시 더블 클릭. 회전 좌우 대치.
내용 입력, 진행 방향, 이동 속도 이렇게 했고, 선 연결, 삽입의 도형의 꺾인 연결선, 선에 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진행 방향에 마우스 올리면 연결 포인트점 확인되고, 위에 있는 빨간 점 클릭. 빨갛 동그라미 씌워지면 연결됐다. 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점 이동 속도 위에 올리고, 이동 속도 위에 있는 빨간 점 놓았어요. 연결됐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선색 검정, 실선의 테마색 검정, 선 스타일에서 굵게 한 2.25 무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작 종류 펼치 버튼 동그라미, 타원 화살표, 크기가 제일 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작 크기 제일 마지막에 9번째. 그 다음에 끝 종류 채워진 삼각형, 끝 크기 마지막 9번째 거. 이렇게 닫기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진행 방향은 글자 색깔 흰 색깔로 되어 있네요. 네, 글자 색깔 흰 색깔. 자, 밑에 또 스마트 하트 만나게 되는데,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스마트 하트, 얘는 화살표명 프로세스형에 찾아보면 얘는 기본이에요. 하나만 수정을 요구하고 하나는 기본. 네, 쉽게 찾아져요. 네, 5번째에 2번째 열,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으로 확인됐고, 확인 버튼 클릭. 자, 개수 조정이 없으니까 내용 그냥 여기 바로 입력해도 돼요. 위성 영상 대신 엔터키 누르지 말고, 네, 그냥 직접 최근접 예상 그냥 직접 입력하세요. 위험 영역 이렇게. 테두리 선택,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맞춰주세요. 네. 굴림의 18, 글자 색깔 검정. 자, 테두리 더블 클릭.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은 3차원 경사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스마트 아트 스타일 펼치 버튼에 3차원의 2번째 거, 3차원의 경사. 요 스마트 아트 적용하면 글꼴 색깔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다시 설정해 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색깔은 문제지 알록달록 아니면 그냥 두면 돼요. 문제지의 네,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만 바꿔주고, 출력 형태처럼 네, 크기를 줄여줘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 조절점 이렇게 하셔가지고 줄이면 줄 바꾸면 됩니다. 네. 자, 얘 크기를 이만큼 한 상태에서 줄 바꿈이 안 맞아지면 수동으로 줄 바꿈 하셔도 돼요. 수동 줄 바꿈은 앞서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네, 줄 바꿈하고자 하는 위치에 커서 위치시키고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네,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강제로 줄 바꿈 할 때. 여기다가 Shift 엔터 이렇게. 그 다음에 위험 위자, 네, 험자하고 영자 Shift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왼쪽 끝났고 오른쪽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팔각형 삽입되어 있어요. 참고 정보.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8. 참고 정보. 그 다음에 발생 감시. 네. 배지.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조절점. 네. 노란색 마름모. 발생 감시. 해수면 온도. 네. 갈매기 수장형.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오각형 오른쪽. 갈매기 수장형. 해수면 온도. 그 다음에 하층 유선은 순서도 있어요. 순서도에 보면은 네, 첫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네.
얘인데 좌우대칭 돼 있어요. 회전의 좌우대칭. 하층 유선. 바람사에는 얘 도형 그대로 상하대칭 돼 있어요. 얘 컨트롤 눌러가지고 그냥 복사 붙여 넣기 하고요. 네. 안에 입력된 내용은 지우고요. 좌우대칭 상하대칭 돼 있어요. 좌우대칭 상하대칭. 얘가. 그래서 좌우대칭에 상하대칭. 이렇게. 그러면 상하대칭 되어진 경우는 글자 직접 입력하면 안 돼요. 네. 얘를 글자 상자 별도 삽입해서 삽입에 택상자 가로 택상자 내용 입력 바람 시어 글꼴 문제 요구하는 글꼴 굴림의 18까지 설정을 하고 네. 굴림의 18까지 설정하고 위에 포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룹 영상은 네. 평행사변형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중간 좌우대칭 돼 있어요. 더블 클릭 좌우대칭 구름 영상 그 다음에 태풍 찾아보기는 화살표에서 네 번째 거 아래쪽 화살표인데 너비 기준으로요. 너비 기준으로 삽입하세요. 무슨 말이냐 해보면 알 겁니다. 네. 너비 기준으로 우선 삽입하세요. 너비. 그 다음에 이 기둥은요. 네.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절점 가지고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기둥 너비는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 전체 너비 기준으로 네, 삽입했고 태풍 엔터 찾아보기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서식에 선 스타일에서요 네, 굵기 2.25 정도 하시면 되겠고 대시 종류에서 점선 또는 파선 네, 요 정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생 통계는 포인트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별입니다. 네. 저기 별면 연수막에서요 7개짜리 별 8 왼쪽에 포인트 7개 별 발생 통계 이렇게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풍 발생 태풍 순서도에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거 상륙 태풍이 기본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좌우대칭까지 해주고 내용 입력할게요. 발생 엔터키 태풍 그 다음에 여기 상륙 네, 엔터키 태풍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양 태풍은 삽입의 도형이 모양이 긴가민가한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요거가 아닌 것 같아요. 요게 아니고요. 요걸로 선택할 수 있는데 순서도 게 아니라 저기 위에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사각형의 두 번째 거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 네. 요 조절점 조정을 하면 요 라운드 시킬 수 있거든요. 요거 조절점 요거 가지고 요렇게 네. 영향 태풍 거기가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기본 도형은 다 삽입을 했어요. 자 빠르게요. 네. 체육 색깔 문제 출력 참조해 가지고요. 네. 체육 색깔 얘하고 Shift 키 누르고 얘 컨트롤 키 이용해도 됩니다. 도형 체육 색깔 네. 이미지 색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색깔을 넣을 게 있으면 같이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색깔 지정하셔도 되고 대충 색깔 구분 안 돼요. 네, 문제지는 헛배이기 때문에 대충 됐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네. 대충 바람 쉬어 네.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제 중요한 건 뭐다?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설정하라.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네,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에 그룹 해도 되고 이렇게 네, 범위 잡아가지고 컨트롤 G키 눌러도 되고 단축키 어떤 방법에서도 상관없어요. 그룹화 했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종류 확인해 보니까 네, 반드시 순서 첫 번째 그룹 애니메이션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그룹은 바운드예요. 예, 선택 애니메이션 나타내기 마지막 바운드 클릭. 두 번째 그룹은요, 네, 블라인드 세로 두 번째 선택. 블라인드 세로는 나타내기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니까 밑에 추가 나타내기 요구가 해서요, 기본 요구가에 블라인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확인 방향 효과 옵션에서 세로를 바꿔주면 됐어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네, 도형 슬라이드 100점 차지합니다. 네, 11월달 시형 검정 풀이 마쳤습니다.